안녕하세요. 렌툴 발표를 맡게 된 12팀 조원 이규동입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공유 경제 기업 에어비앤비와 우버가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빈 집을 대여해주고 놀고 있는 자동차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합니다. 비싼 숙박비 혹은 차를 사기 좀 부담스러운 고객들에게 좋은 공유 서비스를 제공해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창고에서 놀고 있는 공구들, 집에 가지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공구들, 에어비앤비와 우버처럼 서비스만 있다면 잠자고 있는 공구들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쩌다가 공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쓰려고 공구를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고객들에게 좋은 공유 서비스가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저희도 한번 공유 서비스, 렌털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렌툴 서비스 핵심 서비스는 사용하지 않는 공구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위치 기반을 통해 내 주변에 어떤 공구들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 기능, 공구들을 아이콘으로 검색하는 공구 아이콘 검색 기능, 공유자와 대여자 간의 1대1 채팅을 통해 실시간으로 거래 내용을 주고받을 수 있는 채팅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한 스택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프론트엔드에는 타입스크립트, 전역 상태를 관리를 위한 리덕스 툴킷, 비동기 처리를 위한 RTQ 쿼리, CSS에는 테일윈드 등을 사용했습니다. 백엔드에는 DB 작성을 위한 MySQL, SQLite, 채팅창 구현을 위한 Socket.io 등을 사용했습니다. 배포에는 사용자에게 빠른 배포를 위해 클라우드 프론트, 로드 밸런서, 도메인 서비스로 라우트 53, 이처럼 보안이 조금 강화된 HTTPS 배포를 위해 아마존 웹 서비스 AWS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만들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웹에 들어갔을 때 보이는 첫 번째 랜딩 페이지입니다. 깔끔한 디자인과 함께 화면이 작아져도 알맞게 크기가 조절되고 반응하는 반응형 웹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랜딩 페이지에 또 다른 재밌는 기능을 넣었는데요. 비로그인 유저들도 체험할 수 있는 체험하기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체험하기와 내 위치 확인을 허용해주면 내가 현재 있는 위치 주변에 어떤 공구들이 올라와 있는지 같은 도시의 다른 유저가 업로드한 공구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로그인을 한번 해볼까요? 카카오 로그인 기능입니다. 카카오 계정을 통해 회원을 등록하고 닉네임 중복 여부와 위치 정보를 입력해주면 카카오 소셜 로그인이 완료됩니다. 네. 그러면 로그인이 완료됐다고 했을 때 게시글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네. 공구를 공유하는 작성하는 작성 페이지입니다. 유저가 제목, 공구의 가격, 그리고 사진을 올려주면은 어떤 사진이 올라왔는지 이렇게 지정을 하고 미리 볼 수도 있고 내용을 설정하고 카테고리를 밑에 있는 태그를 선택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작성된 글을 찾을 때는 어떻게 찾을까요? 네, 글쓰기, 게시글 검색 기능입니다. 일반적인 검색 기능처럼 망치, 리퍼, 수레, 키워드를 통한 검색이나 게시글 제목을 통한 검색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또 재밌는 기능을 하나 더 추가했는데요. 보셨다시피 공구 아이콘을 통한 태그 검색 기능입니다. 공구를 공유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공구들을 카테고리화 시켜서 사용자가 원하는 공구의 이름을 모르더라도 혹은 공구 이름이 좀 생소하더라도 빠르게 찾을 수 있고 또 공구 이름을 알더라도 그냥 빠르게 검색을 하고 싶다면 아이콘을 누르기만 하면 분류된 해당 공구들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메인 페이지입니다. 네, 로그인을 하셨다면 체험하기 페이지가 아닌 메인 페이지로 나오는데요. 여기 최근 게시글은 유저가 등록한 위치에서 반경 10km 이내에 있는 공구들만 볼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역시 웹페이지 크기에 따라서 게시글도 조절되어 반응하는 반응형 웹을 만들었습니다. 네. 게시글을 보고
마음에 드는 게시글이 있다라고 클릭을 했을 때 공유자와 채팅하기 버튼, 공고 가격, 해당 지역 이렇게 슬라이드 형식으로 여러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유저가 슬라이드 사진을 보고 마음에 든다라고 했을 때 공유자가 거래를 하고 싶다면 밑에 있는 채팅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실시간으로 1대1 채팅을 할 수 있도록 채팅 기능도 구현했습니다. 가격 흥정이나 만날 위치, 시간을 유동적으로 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채팅이 왔는지 안 왔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그래서 저희가 채팅 알림 기능도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한 뒤에 채팅방을 확인하면 위쪽 상단에 붉은색으로 알림이 뜨고 채팅을 확인하면 알림이 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구현한 핵심적인 기능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기능 구현을 마치고 위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신 팀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프론트엔드에는 남현님이 기능 구현에 처음 보신 깔끔한 랜딩 페이지, 창 크기에 따라서 크기가 조절되는 반응형 웹, 게시글 작성 이미지 슬라이드, 키워드나 아이콘을 클릭해서 검색이 가능한 검색 기능창, 방금 보신 채팅 알림, 붉은색으로 보이는 내비게이션 바와 채팅 프론트 전반적으로 남현님이 구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회원 가입, 이메일 닉네임 중복 확인, 회원 사진 수정과 탈퇴, 내 게시글을 보여주고 삭제하는 기능들, 수정과 삭제 기능, 그리고 카카오 맵스 API와 다음 주소 API를 활용한 위도 경도 정보를 가져오는 작업을 제가 맡았습니다. 백엔드에는 현민님이 위도 경도의 데이터를 활용해 10km 이내 게시글을 보이게 하는 작업을 서버에서 해주셨고, 소켓 IO를 통해서 1대2 채팅 기능을 전반적으로 구현해 주셨습니다. 또 카카오 레스트 API를 활용한 소셜 로그인도 구현해 주셨습니다. 조장 준호님은 기본적인 회원 정보 수정, 게시글 삭제 등 유저에게 필요한 필수 기능, 그리고 솔트 값을 이용해서 비밀번호를 암호화하고 서버와 클라이언트 배포의 전반적인 책임을 맡아 보안이 강화된 인증서 발급 및 HTTPS 서버 배포의 배포 과정을 전체적으로 맡아서 구현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핵심 발표를 마치고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한 이유에 대한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팀 프로젝트에는 타입스크립트를 많이 사용하고 타입 에러를 컴파일 단계에서 잡아줘서 쉬운 리팩토링이나 에러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합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에는 리덕스와 함께 사용하면서 더욱 타입의 안정성을 확보해준다는 의미에서 같이 사용해 보았는데요. 사실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하면서 데이터 하나하나에 모두 타입을 지정해줘야 되는 어떤 귀찮음이 따랐습니다. 너무 귀찮다고 생각했지만 쓰면서 역시 타입스크립트를 잘 썼다 라고 느낀 스토리가 있었는데요. 제가 위도 경도 데이터를 다루면서 당연히 위도 경도 데이터 타입은 숫자라고 생각하고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숫자 타입이라고 확신했던 겁니다. 그런데 카카오 맵스 API로 데이터를 주고받다 와보니 숫자 타입이 아니라 타입 에러가 보였습니다. 위도 경도 데이터를 문자형으로 다뤘던 것입니다. 이때 저는 타입스크립트를 써야겠다.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제가 만약에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했다면 자바스크립트 특성상 위도 경도 데이터가 문자형이라도 숫자형과 같이 산술적 계산을 처리했을 때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프로젝트가 대형 프로젝트였고 현재는 문제가 없어도 나중에 타입 때문에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 에러가 발생하면 더 많은 코드를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해야 되는지 이 이유를 코드를 작성하면서 또 한번 체감했습니다. 컴파일 단계에서 빠르게 알려주는 에러 메시지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네,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한 이유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프로젝트 하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렌틀 프로젝트에서 프론트엔드를 담당한 김남현입니다. 저희 렌틀 프로젝트에서는 유저 간 상호작용이 많은 사이트 특성상 CORD 빈도가 높습니다. 그 때문에 비동기로 관리해야 할 데이터들이 많았고 서버와 클라이언트 상태를 최신으로 정교화해줄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데이터 패칭 라이브러리 도입을 생각하였고 패칭 라이브러리 중에서도 SWR, 리액트 쿼리도 있었지만 RTK 쿼리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전역 상태 관리로 리덕스 툴킷을 사용하고 있는데 툴킷 내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라이브러리 설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점과 다른 라이브러리와 차이점으로 API를 하나의 파일에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RTK 쿼리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에러 핸들링 및 유지보수 관리에 용이하였고 요청에 따른 로딩, 성공 상태 등을 자동으로 담아주어 매번 추가 로직을 작성할 필요 없이 상태에 따른 UI 렌더링 또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HTTPS 적용을 위해선 인증서가 필요하고 인증서를 통해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먼저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선 도메인이 필요한데요. 저희는 아마존에서 도메인을 구입하였습니다. 이후 구입한 도메인을 이용하여 AWS HM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이때 저희는 인증서를 2개를 발급받았는데요. 그 이유는 클라이언트의 작업을 위해선 AWS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하는데 클라우드 프론트는 미국 동부의 인증서만을 사용하고 서버의 작업을 위해선 EC2를 사용하는데 EC2는 서울 서버를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면을 관리하기 위해서 AWS 루트 53을 사용하였습니다. 루트 53은 아마존의 종합 도메인 서비스로서 저희가 작업을 위해 AWS를 쓰는 만큼 작업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클라이언트 작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클라우드 프론트의 HTTP를 HTTPS로 리다이렉트하는 기능을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S3로 제약한 클라이언트를 클라우드 프론트에 연결하여 배포 인스턴스를 생성하였습니다. 이후 생성한 인스턴스의 도메인을 루트 53에 연결해 클라우드 프론트의 도메인을 저희가 구입한 도메인으로 리다이렉트 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서버의 HTTPS 작업은 EC2의 로드 밸런서를 사용하였습니다. 로드 밸런서 또한 HTTPS 리다이렉트 기능이 있으며 이를 통해 루트 53에 EC2 인스턴스를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AWS에서의 작업은 끝나고 이제 클라이언트의 환경 변수 같은 내부 코딩 작업이 끝나면 HTTPS가 정상적으로 서비스에 적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엔드 개발을 맡은 백현민입니다. 카카오 소셜 로그인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라이언트에서 카카오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해 카카오 서버에 액세스 코드를 요청합니다. 카카오 서버는 유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검사한 후 문제가 없으면 클라이언트 쪽으로 액세스 코드를 발급합니다. 클라이언트는 발급받은 액세스 코드를 서비스 서버에 전달합니다. 서비스 서버는 클라이언트로부터 받은 코드를 정해진 형식에 맞춰 카카오 서버에 전달합니다. 카카오 서버는 클라이언트에게 발급한 코드와 서비스 서버에게 전달받은 코드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오류를 리턴하고 일치하는 경우 서비스 서버에 토큰을 발급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이 토큰을 바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비스 서버는 토큰을 가지고 유저가 이미 회원 가입된 유저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만약 이미 회원 가입된 유저라면 유저의 정보로 새로운 토큰을 발급해서 클라이언트에게 넘겨줍니다. 회원 가입된 유저가 아니라면 추가 회원 가입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상으로 카카오 소셜 로그인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